안녕하십니까. 조선족 개똥철학입니다. 오늘은 중국이 왜 국제사회에서 어울리지 못하고 국제사회에서 어울리지 못하는 국가들하고만 어울리는 것인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사람이건 국가이건 어울린다는 것은 똑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내세우지 않고 상대방의 의견을 정중하게 받아들인다면 상대방 또한 나의 의견을 정중하게 받아줄 것이고, 또한 오랜 시간 서로 간의 신용을 굳건하게 지켜나간다면 좋은 친구가 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은 나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의 손해에도 분을 참지 못하고 티끌만큼 작은 것에도 양보하려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중국하고는 친구로 지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국가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성숙하지 못한 것 같고 하나 철들지 못한 어린애 같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은 수많은 국가들과 척을 정하면서까지 영토 분쟁을 하거나 해양 분쟁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경 문제 때문에 척을 지거나 잠재적인 적군으로 돌려놓은 국가들이 아마도 대부분이 아닐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선에서 영토 분쟁을 벌이는 몇몇 국가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몽골입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몽골은 중국의 역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 내에 있는 내몽골 자치주가 징기스칸의 후예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기스칸도 중국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징기스칸에 대한 구조물들도 여러 개 세워놓기도 하여서 몽골인들로부터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중국에 불운이 닥치면 그때는 몽골인들도 적군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명분을 만들어 놓은 셈이죠. 두 번째는 인도입니다. 인도는 중국처럼 독재가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서방의 친구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런 인도하고 친구로 잘 지내지 못할 망정 20세기 내내 인도하고 영토 분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중국이 아직도 인도하고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중국이 약해지면 거침없이 공격해올 잠재적 적군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재적인 후폭풍을 만들어 놓은 셈이죠. 세 번째는 대한민국입니다. 중국은 대한민국이 실어 지배하고 있는 가거도와 이어도에 딴지를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거도와 이어도가 중국 영토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중국은 가거도와 이어도에 묻혀있는 해양자원 때문에 대한민국에 자꾸 시비를 걸어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다른 그 어떤 나라들보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중국하고 전면전을 치른다 해도 절대 중국에 당하지만 않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일단 대한민국은 국방력도 대단하지만 서방 진영 전체가 친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초토화되기 전에 아마 중국이 먼저 초토화될 거라고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일본인데, 중국은 일본에 있는 센카쿠 열도가 중국 영토라고 군사적 위협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센카쿠 열도는 현재 일본이 실어 지배하고 있는 영토라서 중국은 목소리만 클 뿐이지 어쩌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본도 절대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패전국이라서 모든 것은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움직일 수 있지만 그래도 서방의 친한 친구라는 점에서 동맹이 너무나 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러시아인데, 러시아와 중국은 혈맹으로 맺어진 둘도 없는 친구처럼 보이지만 실상 서로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 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은 선이라는 철학을 공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믿음의 친구로 여기지 않고 언제든지 등쳐먹을 친구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러시아와 중국은 영토 분쟁이 없었던 것일까요? 많았죠. 엄청 많았죠. 지금 블라디보스토크만 하더라도 옛날에는 해삼이라고 중국 영토였거든요. 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중국은 힘이 없어서 어쩌지는 못했지만 지금도 블라디보스토크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69년에 러시아와 중국이 국경 충돌이 있었던 전보도 전투라고, 전보도라는 작은 섬 때문에 러시아가 핵전쟁까지 준비했지만 결국 미국이 중재로 중국이 죽다 살아나 웃지 못할 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중국이 영토에 대해서 러시아라는 존함을 감히 입에 올리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 많은 나라와 영토 분쟁을 하고 있지만 너무나 많아서 생략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국은 지구상에 친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독재를 위한 이념 때문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념의 사전적 의미는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생각이나 견해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무엇을 놓고 이상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아마 국민이 주체가 되는 국민을 위한 정책이나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덜 나위 없는 아름다운 국가를 추구하는 것을 나는 이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천국이라는 이상을 제시하고 인민이라는 불특정 주체를 만들어서 다수를 속여서 독재를 주체로 하는 이론도 이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인민이라는 불특정 주체를 속이기 위한 이념을 내세우고 독재를 위한 이념을 내세우다 보니 비합리적인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한 비합리적인 조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고 이상적인 것을 지향하는 것이 철학이라는 학문이 가지는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중국이라는 국가는 비합리적인 것을 합리적이라고 우기고 있으니 누가 중국이라는 국가하고 친구로 지내고 싶겠습니까? 비합리적인 것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게 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준은 점진적으로 발전할 것이고 인간의 지성은 날이 갈수록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인간의 심리를 조작해서 독재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중국은 시진핑이라는 반지성 때문에 나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중국 사람들만 빼고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